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원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과 홍천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원주와 영월, 평창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속되는 강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 산책로와 계곡, 또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한 지역에는 가지 마시고 하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창 30도, 원주, 횡성, 영월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를 찾는 이주 여성 10명 중 3명이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로컬 밀키트에 대한 최종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문화관광재단이 밤이 아름다운 횡성을 주제로 다양한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7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담당할 전담 조직 바이맥스퀘어를 구성합니다. 전담 조직에는 기업과 대학, 강원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며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강원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후속 조치로 연구개발 지원비 등 국비 400억 원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디지털 인프라 점검단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점검단은 각 학교를 방문해 무선 인터넷망과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단말기 충전함 등의 가동 상황을 점검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거점별 기술 점검 요원도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학교 내 디지털 장애 해결을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오는 26일까지 횡성 전통시장지구 지적 재조사를 위한 전담 민원실을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서 운영합니다. 이는 횡성 전통시장 지적 재조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횡성 전통시장 30여 개 필지의 이해관계자 130여 명은 전담 민원실에서 토지 경계 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를 찾는 이주 여성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피해 현황을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 타군순 소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타군순입니다. 네, 이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의 2024년도 2분기 상담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담소에 접수된 1,637건의 상담 중에서 32%에 해당하는 470건이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피해 현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주 여성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을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주해 그렇죠. 온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결혼 이주 여성 하면 보통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이야기하고 네. 이때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노동 이주를 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학생이나 이런 경우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한 여성을 이주 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결혼 이주를 한 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결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인데 자, 앞서 말씀드린 통계 결과처럼 높은 비율로 이주 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결혼 이주 여성은 이주민이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는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에서 차별받았던 우리나라의 과거 여성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네네네. 말씀 이어주신다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단지 이주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이주 여성을 자신보다 힘이 약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문화에 대한 충돌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율하고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가 결국은 폭력을 용인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주 옛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부장제 문화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건데 이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이주 여성들에게 그럼 어떤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긴급 피난처나 여성 쉼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합니다. 또 보호를 받는 동안에는 상담소에서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통해서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피해 회복이 어렵고 관계 개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조력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또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을 가해자와 분리조치한다는 게 사실 이미 결혼을 한 사이고 다양한 사연이 있을 거라서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요. 어려움이 많죠. 그쵸. 가해자 분리 조치는 주로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분리 조치 이유가 더 문제가 됩니다. 10건 중에 한 건 중에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녀가 다니는 그 유력한 아동기관 선생님을 통해서 애아버지 호적에 빨간 줄 가게에서 뭐가 좋냐,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 준다라면서 그 처벌 불원서를 내주기를 회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신고를 한 여성들이 막 울면서 내가 아이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갖도록 이런 심정적으로 유인하는데요. 사실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인 남편이죠. 그쵸. 그런데 오히려 아내들이 내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게 나쁜 일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오해예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으로 사건 처리했다고 해서 남편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거든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이라는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서 상담 수강 명령이라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될 뿐입니다. 참 적반하장이네요. 네, 아이를 무기로 오히려 협박을 하고 또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악인이라고 느끼게 약간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양상이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아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남편만 믿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럼 만약 체류 여성들이 가해자와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부여되는 비자가 F6-1이에요. 비자의 이름이 국민 배우자 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자 이름에서도 얘기하듯이 국민의 배우자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이 단절되면 원칙적으로는 본국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게 말 안 들으면 본국으로 보내버린다라는 협박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모두들 이혼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하는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유책을 증빙할 수 있으면 F6-3라는 비자로 전환되면서 한 3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남편의 유책을 증빙할 수 없으면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면접 교섭만으로도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결혼 이주 여성은 일정한 주기마다 국가를 향해서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체류 허락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있지만 애초부터 이분들의 정체성이 배우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죠. 보호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막막함이 느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체류 여성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구조를 나가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저희가 자녀와 함께 이제 긴급 피난소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보호시설도 자녀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보호시설 근처 학교로 전학도 가능하고요. 또 이때는 비밀 전학을 해서 가해자인 아버지가 자녀가 어디로 전학 갔는지 알 수 없도록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원도 내 이주 여성과 관련한 인식 수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강원도 내 다문화 가구 수가 2018년도에는 7,915가구, 2022년도에는 9,841가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강원도 내도 외국인이 한 4만으로 전체 인구의 한 2.4%. 그러다 보니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강원 이주여성 상담소 전체 이런 그 가정폭력으로 오는 상담 건수를 보면 매해 또 이 또한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2,903건 첫 해니까 2022년에는 6,647건 또 2023년도는 6,582건. 그 월 평균 500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해 늘어나는 우리나라에 또 강원도에 유입되는 이주 여성의 수가 많지만 그만큼 상담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그 인식 수준이 많이 미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도가 이주 여성에게 진정으로 매력적인 안식처가 되어주려면 좀 더 나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역에 이주해온 여성들이 이런 가정폭력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제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네. 아까도 제가 체류에 대한 비자가 이 여성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주 여성들에게 그 가정폭력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주 여성 결혼 비자 제도는 체류 비장을 배우자에게 거의 90% 이상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이주 여성이 가정 내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 해도 외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기는 힘들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 현재 체류 연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본 증명서나 소득 증빙 이런 것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상 또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배우자 의존성이 높은 제도에 대해서 현재 제도 개선이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의 위치는 언제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이주 여성상담소 타군순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로컬 밀키트에 대한 최종 품평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로컬 밀키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농촌진흥청 특산자업 융복합 기술자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농특산물을 활용해 원주 로컬 밀키트를 선보이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 특산 자원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네. 지난 19일에는 융복합 생산장과 판매장 10곳이 참석해 로컬 밀키트에 대한 최종 품평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품평회는 지난 5월 1차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최종 품평회로 본격적인 상품 출시에 앞서서 추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소연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의 그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농가 소득 증대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경쟁력 또 차별성을 갖춘 그런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둬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토토미 원주 빵을 개발을 했고요. 지난해 로컬 밀키트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2차 품평회를 가졌는데요. 고구마 샐러드, 또 감자 샐러드, 감자 뇨끼, 또 뽕니 페스토, 뽕니 후레이크, 또 감자 옹심이, 전두부 이렇게 해서 한 7종 정도를 선보였습니다. 로컬 밀키트라니 정말 어떤 제품이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품평회에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네, 로컬 밀키트 사업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감자 뇨끼, 감자 옹심이, 뽕니 페스토, 전두부 밀키트와 샐러드를 개발하고 생산장을 구축했는데요. 이 생산장 3개소와 판매장 7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품평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품평회에서는 포장 단위, 또 유통기한이나 활용 방안, 납품 단가나 단위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밀키트 샐러드의 경우에는 채소 함량에 비해서 이 채소 크기가 크다는 좀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했고 또 감자 뇨끼는 도톰한 으깬 감자의 서양 수제비인데 크림 소스와 함께 세트로 구성돼 있고 또 순한 맛,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뽕니 페스토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끝으로 감자 옹심이 전두부는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좀 더 차별성을 생각하면서 소비 기한이나 활용 방안 등을 좀 더 모색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어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소연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품평회를 통해서 수정 보완된 레시피 밀키트는 올 하반기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원주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만큼 건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로 저희가 이제 먼저 지속적으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행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해 나갈 예정인데 저희 과에서 9월에 삼토 페스티벌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삼토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식 행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좀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타 지역 행사나 박람회 등을 통해서 좀 선보일 예정이고 지역에 또 다른 농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볶이 밀키트나 땅콩 호박 스프 등도 선보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원주 시민분들이 로컬 밀키트를 접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품평회를 끝으로 로컬 밀키트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빨리 맛보고 싶은 분들은 9월 예정돼 있는 삼토 페스티벌에서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방문하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로 만든 밀키트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밤이 아름다운 횡성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의 원연경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횡성의 아름다운 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별빛 횡성 프로그램,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별빛 체험은 횡성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하늘과 별 이야기를 듣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친구, 연인 누구와도 함께 참여 가능하고 달 모양 무드등 만들기와 낭만 가득한 버스킹 공연, 그리고 전문 관측과 핸드폰으로 별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무슨 이제 캐릭터가 이제 그 별자리를 감상하고 있는, 관측해서 감상하고 있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는데, 이 버스킹 공연과 함께 여름밤에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낭만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달 모양의 무드등 만들기랑 더불어 금요일 국립횡성체험에서는 숲길 걷기와 명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나이트워크를 진행하고, 저희 토요일 아는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는 나만의 찐빵 만들기 체험을 준비해서 참가자분들이 횡성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며칠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딱 이틀 진행되는 거네요. 네네. 네, 잘 날짜와 시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총 회차로 보면 몇 회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요한 참가비도 알려주실까요? 저희 금토 이틀간 1회차씩 총 2회차가 진행되고요. 하루에 한 타임이요? 네, 하루에 한 타임이요. 그리고 저희 참가비는 5,000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아쉬울 것 같은데, 모집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참가 신청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는 회차당 40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그럼 신청을 받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선착순으로 아마 거의 마감이 된 상태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네. 이틀 다 지금 약간 마감이 된 상태인 거죠? 네, 빠르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마감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얼른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야간에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2024 썸머 나잇 페스타도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 2024 썸머 나잇 페스타는 8월 16일부터 17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횡성 성당에서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성당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지역의 소재 맥주, 전통주를 활용한 하이볼, 그리고 먹거리와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 DJ 집합 박명수랑 발라드 하동균 등 메인 아티스트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참가비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무료고요. 언제든지 5시부터 9시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냥 즐길 준비만 해서 가면 되겠네요. 네네. 또 DJ와 함께하는 물총 싸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일단은 이게 섬강에서 주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 물총 싸움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횡성의 야간 관광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 참석하시도록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희 별빛마실 프로그램을 통해 횡성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기 바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횡성의 다양한 매력을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연경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히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